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8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해외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죠. 해외 미증시가 21선, S&P 500 지수가 돌파를 했고, 또 3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증시도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첫날 급락하고 그 이후에는 그 저점 깨지 않는, 하루 반영되고 그 다음에는 좀 충격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비슷하고 예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 근데 관련된 불확실성이 키워지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라팔 보스틱이 중동 전쟁까지 겹쳐서 금리 인상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매파죠. 장기 국채금리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영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지금 워낙 높아서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를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연착륙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 닐 카시카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는 연준의 목표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거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여드리는 표, 이게 이제 매파력.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매파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인사들 분류해 놓은 건데 라팔 보스틱은 원래 되게 비둘기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닐 카시카리는 매파, 초강경 매파는 아니지만 매파력 5위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크리스토퍼 월러는 매파력 1위짜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발언을 세게 안 하고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은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연준에 좀 뭔가 기조가 바뀐 것 같다. 연내 금리 인상 마무리론에 또 힘을 실어준 게 시장을 올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고요. 근데 내려왔는데 사실 4.6도 차트로 보면 내려왔구나 싶지만 되게 높은 거죠. 저 이제 표로 보고 계신 50일 이동평균선 4.3 정도까지 내려가 줘야 이제 시장이 안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장은 금리가 내려오니까 그것만큼 증시가 올라오는 그런 반응이 나왔고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때문에 또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이제 치고 나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5일 연속인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면서 신흥시장 쪽에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쪽 변수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제가 이제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오늘 시장의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죠. 삼성전자는 매출이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예상이 67조 원대 중후반이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나오고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정도 예상이었는데 2조 4천억 예상치 상단을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걱정보다 잘 나왔네 이렇게 되면 4분기 전망이 3조 5천억이고 내년도 1분기 전망이 5조 원이거든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제법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단계로 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매출은 예상보다 한 1천억 정도 덜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더 잘 나와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두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전 한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세 종목이 코스피 지수 33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폭을 키우는 해외 증시가 상승시켰다면 국내 실적이 상승폭을 키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자, 뉴스들을 보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데일리 것만 다 캡처하게 됐는데 뭐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화 완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다. 사실 완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경기 부양은 이제 중국에서 부양을 위해서 184조 원,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걸로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기업들이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줘야 그 기업들 부채도 청산되고 재정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이 좀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 보여준 게 있었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스라엘의 지상전, 가자 지구에 이제 지상 병력을 투입한다라는 건데 저게 상황에 따라서는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주변국의 어떤 동요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현재까지로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외의 주변 국가들의 참전 그런 조짐은 좀 없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정도 수위였는데 뭐 다음에 또 뉴스가 달라지면 또 어떨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삼성전자는 이제 동네 바보형에서 한번 멀쩡해지는 그런 현상이 가끔씩 나오는데 또 오늘 그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봉에서 항상 반도체 주들은 주봉에서 200주선을 봐야 되거든요. 200주선 깬 상태에서 이번 주에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0주선 위로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게 좀 찜찜하죠. 하이닉스는 계속 저래요. 누가 자대고 만드는 것 같아요. 12만 5천 원, 11만 2천 원, 요 사이에서 그냥 계속 박스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돌파 못하는 흐름이 실적까지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철저하게 이제 박스권에 가둬 있는 두 종목이 동시에 급등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모처럼 이게 빠진 거 보세요. 63만 원 원짜리 갔던 게 46만 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21선까지 왔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주가 제가 어제 이제 공매도 이거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공매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오늘 15.8% 오늘도 전체 거래량이 98만 주인데 공매도가 15만 5천 주 오늘도 공매도가 만만치 않게 유입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매도 비중은 저렇고 오늘 숏 커버가 어떻게 되는지 대차 잔고 축소는 어떻게 되는지 며칠 있다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여전히 2차 전지는 공매도도 만만치 않게 들러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숏커버로 바뀌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오늘 9% 올라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숏커버가 좀 붙은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발인지 추세인지는 며칠 더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이 힘있게 밀고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안 샀어요. 오늘 매도했거든요. 오늘 미국의 어떤 그런 재료, 삼성전자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 안 했다. 이건 뭐냐면 금리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CPI 봐서 금리가 내려가는지 여부를 좀 보겠다라는 거고 주로 이제 선물 동원해서 지수 올린 건데 그나마도 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와서 지수 올린 거 외에는 애매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조금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완벽한 턴이 될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지수 곱하기 억 원, 그러니까 지금 2,500 왔다 갔다니까 2,5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렇게 해줘야 외국인들 컴백, 지수 추세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업종 매수한 거 보니 삼성전자 매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들 부류는 좀 매도하는 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주라든가 하여튼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매수 상단에 쭉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 근데 이건 뭐 금융투자가 4,500억 매수한 날이라 대형주가 오른쪽에 포진한 거는 좀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 쪽의 매수를 의미있게 종목별로 분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DX 이런 거 좀 매수한 게 보이고 그 아랫단에는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이게 업종별, 종목별 특징이 두드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관은 좀 업종이 되게 특징적이에요. 에코프로비엠 들어온 거 외에는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추성,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쭉 들어가 있고 ISC, 심텍,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그 반도체 기업들이 완전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오늘 반도체 쪽에 좀 집중. 근데 이게 8월부터 저럽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8월부터 좀 반도체 쪽에 계속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경기가 정말 나빠질 수도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들이 채권 투자했다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손실. 근데 이게 확정을 해야 되는 거면 막대한 손실이 뭐 채권 가격이 워낙 급락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또 되면서 금융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가 됐든 당장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시그널은 없으니까 연준 인사들 발언에 CPI까지 더해져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6, 지금 4.6은 이거 가지고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릴 때 원달러 환율은 1,350원, 국제유가 WTI는 93달러, 94달러, 환율은 1,350원, 이 부근에서 막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채금리가 그걸 돌파해버리면서 돌파하면 50포인트 날아가는 거다. 이제 근데 지금 여전히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0포인트 날아간 거 보고 나는 거 이상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지 여부.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변화. 이제 우선 외국인들이 컴백해 줘야 되는데 이제 금리까지 보고서 CPI까지 보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매수로 3일 연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한 컴백 같지는 않아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선물을 풀어주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게 될지 이게 좀 중요하고요. 오늘 업종은 뭐 보시다시피 제가 등등으로 표기했듯이 뭐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0위 정도 된 날이라 오늘은 뭐 어떤 업종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10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25위까지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그 다음 날은 반반, 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나 반반인데 1개월 후는 대체로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고 평균적으로 8.7% 올랐다. 이게 이제 근데 웃기는 게 이게 바로 며칠 전에가 또 순위가 여기 들어가 있는 순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3위에 또 들어가 있었잖아요. 23위가 아니라 10월 6일에 1291개, 한 13위, 뭐 그 정도권, 15위권에 순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2.6%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려 두 개가 이제 상승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한 달 후에 올라가야 정상인데 또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ADR 이거 어제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거죠. 지금보다 ADR이 어제 기준으로 낮았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4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위치보다 아래에 머물렀던 날이 평균 7일? 예, 정도였거든요. 짧게는 한 5일, 길게는 9일 정도 밑에 머물다 왔는데 어제까지 한 4일 정도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별로 반등 시도는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시의 주변에 자금이 없어서 와 하고 다 올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차별화가 심한 반등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거 뭐 반등한다? 이것도 지금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설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차별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수급 특히 이제 기관들이 꽁꽁 사놓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지금 답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변수가 될 때는 장중이든 밤이든 제가 또 방송도 기습으로 열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놔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딴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다음 기회로 미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